딸 고생시킨다며 결혼도 반대하던 미국 장인. 그런 사위가 준비한 치과 치료를 받고 진료 의자 위에서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5천만 원이라 포기했던 임플란트를 한국 시골 병원에서 마친 순간 장인은 처음으로 사위를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죠. 자네 같은 사위를 얻은 건 내 인생 최고의 효도일세.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딸 소피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결혼할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기뻤습니다. 제 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다음 말을 듣고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한국 농부랑 결혼할 거예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 농부, 제가 평생 피땀 흘려 키운 딸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소피는 명문대를 나왔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시골 농부라니요. 소피야, 농담하는 거지?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눈빛도 단단했고요. 아빠, 민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농부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 저는 무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라는 거였죠.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 딸이 한국 시골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말입니다. 절대 안 돼. 내 딸이 왜 그런 고생을 해야 하는 거야?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소피는 더 이상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실망한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부녀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어요. 소피는 제게 더 이상 민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저도 그 이름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결국 소피는 결혼 준비를 혼자 했고 저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마이크, 그래도 딸 결혼식인데 가야 하는 거 아냐?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인정할 수 없는 결혼이었거든요. 딸이 불행해질 게 뻔한데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식 당일, 저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소피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결혼식이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고집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소피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소피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받더라도 차갑게 대했습니다. 아직도 그 농부랑 살고 있니? 이게 제가 소피에게 하는 유일한 말이었어요. 소피는 매번 한숨을 쉬며 아빠,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전해주는 소식으로만 딸의 근황을 들었어요. 한국에 잘 정착했다더라. 한국말도 배우고 있다더라. 시댁 식구들이 잘해준다더라.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만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부터 치아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치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잘 정도였어요. 치과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이크 씨, 상태가 좋지 않네요. 여러 개의 치아가 손상되어서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략 4만 달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만 달러,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퇴한 저에게는 너무 큰 돈이었어요. 보험이 있긴 했지만 임플란트는 보험 적용이 제한적이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정말 초라했어요. 이가 아파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말할 때도 불편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자꾸 소피 생각이 났습니다. 딸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정말 행복할까? 하지만 여전히 전화를 걸 용기는 없었어요. 제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치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저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이런 상태로 4만 달러를 써가며 치료를 받아야 한다니 정말 막막했어요. 인생이 이렇게 외롭고 힘들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뜻밖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편지였어요. 발신인을 보니 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자 이름이었죠. 편지를 열어보니 어설픈 영어로 쓰여진 글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로이예요. 엄마가 할아버지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멋있으셔요. 할아버지가 한국에 놀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할아버지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하세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자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편지를 받으니 감정이 복잡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할아버지 치아가 아프시다고 들었어요. 한국에 오시면 아빠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소피가 제 상황을 민우에게 말했나 봅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제 사정을 왜 그 농부에게 말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농부인 민우가 치과 치료를 어떻게 도와준다는 건지 말이죠. 고민 끝에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물론 민우 때문이 아니라 손자를 보고 싶어서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미국에서 4만 달러를 내고 치료받기가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소피와 민우, 그리고 로이가 나와 있었어요. 소피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더 밝고 건강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민우를 경계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민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저는 차갑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차를 타고 시골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산들이 아름답긴 했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이런 곳에서 제 딸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민우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생각보다 집이 허름했거든요. 마당에는 트랙터가 있었고 곳곳에 농기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농부의 집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우리 딸이 산다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소피는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가며 저를 안내했어요. 마치 정말 이곳이 자신의 집인 것처럼 말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피가 한국 음식을 준비했는데 김치찌개와 여러 반찬들이 식탁에 올라왔어요. 처음 보는 음식들이 많았지만 맛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로이가 제 옆에 앉아서 계속 말을 걸었어요. 할아버지, 한국 음식 어때요? 맛있죠? 손자와 이야기하는 것은 즐거웠지만 여전히 이 상황이 어색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치아가 많이 불편하시죠? 소피에게 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우가 직접적으로 제 문제를 언급할 줄 몰랐거든요. 아, 그게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아는 치과가 있습니다. 이미 예약도 해뒀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이런 시골에 제대로 된 치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여기서 치과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민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치의학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소피도 거들었어요. 아빠, 민우 말이 맞아요. 한국 의료 수준은 정말 높아요. 저도 여기서 치료받으면서 놀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미국이 아닌 곳에서 중요한 치료를 받는다는 게 불안했어요. 특히 언어 문제도 있을 것 같았고요.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죠? 저는 한국말을 모르는데. 제가 통역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치과 원장님은 영어도 잘하세요. 민우의 말에 안심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 농부를 믿고 치료를 받아도 될까?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미국에서 4만 달러를 내고 치료받는 것도 부담스러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오전에 치과 가보시죠.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한국까지 온 김에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치과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골이라고 해서 낡고 허름한 곳을 상상했는데 건물이 정말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유리창도 반짝반짝하고 간판도 세련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시골 치과인가? 저는 민우에게 물었어요. 네, 원장님이 서울에서 유학까지 다녀오신 분이에요. 실력도 뛰어나시고요. 치과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놀랐습니다. 대기실이 호텔 로비처럼 고급스러웠어요. 최신 장비들이 곳곳에 보였고 직원들도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원장님이 나오셔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씨. 민우 씨에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원장님은 영어를 정말 잘했습니다. 발음도 정확했고 의료 용어도 자연스럽게 사용하셨어요. 저는 안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엑스레이부터 찍어보겠습니다. 원장님의 안내로 검사실로 들어갔어요. 장비들이 정말 최첨단이었습니다. 미국 치과에서 본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들을 때였습니다. 원장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3개의 치아가 심하게 손상되어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필요한 상태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제 비용 이야기가 나올 차례였거든요. 치료비는 얼마나 될까요? 원장님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종이에 숫자를 적어서 보여주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전체 비용인가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네, 임플란트 3개와 모든 치료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 4만 달러라고 했던 치료가 여기서는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거든요. 혹시 잘못 계산한 건 아닐까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말 이 가격이 맞나요? 너무 저렴한 것 같은데. 원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의료비가 합리적입니다. 게다가 외국인이라고 더 받는 일도 없어요. 민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떠세요? 여기서 치료받으시겠어요? 저는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원장님의 친절한 설명과 깔끔한 시설을 보니 점점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럼 치료를 시작해 볼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원장님의 실력이 정말 뛰어났어요. 마취도 전혀 아프지 않게 해주셨고 치료 과정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건 민우였어요. 매일 아침 저를 치과까지 데려다 주고 치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농사일이 바쁠 텐데도 말이죠. 민우야, 농사는 괜찮겠어요? 저 때문에 일을 못 하잖아요. 괜찮습니다. 아버님 가족이 더 중요하죠. 가족이라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위가 저를 가족이라고 부르다니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치료 기간 동안 로이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자는 정말 똑똑하고 밝은 아이였어요.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고 할아버지인 저를 정말 좋아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같이 산책할까요? 로이가 제 손을 잡고 마을을 안내해 주었어요. 논밭 사이로 난 작은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처음에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어색했는데 웃음과 몸짓만으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저에게 직접 기른 채소를 주시기도 했어요. 소피도 정말 달라 보였어요. 미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우와 함께 농사일을 도우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소피야, 여기서 정말 행복하니? 어느 날 저녁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빠 정말 행복해요. 민우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저는 점점 마음이 누그러지고 있었어요. 민우의 성실함과 배려심,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직접 보면서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에도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맵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런 음식들이 그리워질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정겨운 분위기와 따뜻한 인정이 저희 마음을 녹여주고 있었어요. 치료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원장님은 정말 실력이 뛰어나셨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치료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모든 치료가 끝났습니다. 몇 주에 걸친 치료 과정이었지만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우와 소피, 그리고 로이와 함께 보낸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치과에서 마지막 검진을 받고 나서 원장님이 거울을 건네주셨어요. 이제 한번 보세요. 어떠신가요? 거울을 들고 제 모습을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새로 한 임플란트가 자연치아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며 웃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웃는 일이 없었거든요. 딸과 싸우고 혼자 지내며 치아가 아파서 늘 찡그리고만 살았는데 이렇게 마음껏 웃을 수 있다니요. 이렇게 웃은 게 정말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민우에게 말했어요. 민우도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이 웃으시니까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벽이 무너졌어요.
그동안 민우를 농부라고 가난하다고 제 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민우야.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자네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민우는 당황한 듯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이해해요. 아니야, 자네 같은 사위를 얻은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정말 고맙다. 저는 민우에게 다가가서 꼭 안아주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민우도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뒤에서 소피가 눈물을 훔치며 지켜보고 있었고, 로이는 할아버지 아빠 하며 뛰어와서 저희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어요. 민우에게 드릴 편지였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을 글로 남기고 싶었거든요. 민우에게 그동안 편견을 가져서 정말 미안하네. 자네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야. 내 딸과 손자를 이렇게 잘 돌봐줘서 고마워. 자네 덕분에 나는 새로운 인생을 얻었어. 편지를 쓰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제 고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놓쳤는지 후회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몇 주가 지났는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느껴졌어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민우가 말했어요. 아버님, 언제든지 다시 오세요. 여기가 아버님 집이기도 하니까요. 고맙다. 민우야, 정말 고마워.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로이가 제게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자주 연락해요. 그리고 꼭 다시 와주세요. 그럼, 로이야. 할아버지가 꼭 다시 올게. 손자를 꼭 안으며 약속했어요. 소피도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빠, 이번에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민우도 정말 좋아해요. 소피야, 그동안 아빠가 너무 고집쟁이였지? 미안해. 이제야 알겠다. 가족이란 게 뭔지 말이야. 민우와의 작별이 가장 어려웠어요. 이 사람을 미워했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민우야, 내가 쓴 편지 꼭 읽어봐. 그리고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버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아버님 덕분에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비행기에 올라서도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 땅이 점점 멀어지는 게 아쉬웠습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미국에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마이크, 왜 이렇게 밝아졌어? 하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을 칭찬하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한국 치과 기술이 정말 대단해. 비용도 저렴하고 의사들 실력도 최고야. 친구들이 치과 치료 때문에 고민하면 저는 꼭 한국을 추천했어요. 내가 직접 경험해봤으니까 확신한다. 한국에서 치료받는 게 훨씬 나아. 매주 영상통화로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제 일상의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로이가 한국어로 인사하면 저도 배운 한국어로 대답해주곤 했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로이의 밝은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안녕, 로이야. 할아버지 보고 싶지? 저도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민우와도 자주 대화했습니다. 민우야, 농사는 잘 되고 있어? 네, 아버님 올해 수확이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도 건강하시죠? 이제 저는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진짜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민우는 농부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이자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